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데이터가 난치병 치료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내 DNA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될까봐 절대 안 줄 걸 이런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오늘 살펴볼 호주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이 뻔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본 대중대상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대부분 자신의 DNA를 기증하는 걸 엄청 꺼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절박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동안 진료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직접 이걸 물어본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만약 환자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연구를 위해 당신의 DNA 데이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실제로 요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칼에 거절할까요? 아니면 흔쾌히 수락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호주 멜버른 유전체학 동맹 연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짜 믿기 힘든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98%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임상 현장에서 유전체 검사를 앞둔 1,515명의 환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중 압도적인 98%가 미래의 연구를 위해 자신의 재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쿨하게 동의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환자들의 이 놀랍고 압도적인 선택, 그 현실적인 동의 과정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연구 결과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하는 가상 설문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515명은 유전 질환이나 암처럼 아주 무겁고 심각한 문제로 병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받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절박한 현실의 의료 상황 속에서 나온 진짜 백이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히려 데이터 공유를 거절한 나머지 2%는 대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이 35명의 거절 그룹을 분석해 봤더니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던 부모님들의 비율이 유독 높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에 참여한 한 분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데이터 공유가 제 장애수당이나 보험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이해되시죠? 내 데이터가 혹시라도 오남용돼서 내 아이나 내 삶에 현실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실질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신뢰의 경계입니다.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볼게요. 98%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마치 내 데이터 맘대로 다 쓰세요 하고 백지수표를 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89%는 내 데이터가 미래의 어떤 연구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속적인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그냥 데이터 툭 던져주고 끝나는 수동적인 기증자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 계속 관여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남고 싶어 했다는 거죠. 게다가 누가 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신뢰도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병원이나 의료연합체에는 96%라는 거의 무한한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데 영리 목적의 제약회사가 달라고 하면 54%로 훅 떨어지고요.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42%까지 바닥을 칩니다.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누가 묻느냐가 이렇게 결정적이라는 뜻이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공유는 어떨까요? 환자 중 60%는 해외 연구진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23%는 딱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는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두 환자의 인터뷰를 보면 재밌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저 이타적인 연구를 위해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제발 의학만 발전해 다오 하는 마음으로 국경 없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훈훈한 케이스죠. 반면에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로 갔으면 좋겠네요. 어떤가요? 아주 명확하죠. 일부 환자들에게는 내 가장 민감한 정보가 넘어가는 국가의 정치적 체제나 투명성이 동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섹션입니다. 환자들을 4가지 성향으로 나눈 데이터 공유자 프로필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연구진이 환자들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태도들을 싹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요. 대략 4가지 뚜렷한 페르소나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에 활짝 열려있는 개방형, 의료 시스템 자체를 굳게 믿는 신뢰형,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져보는 정보 탐색형,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강한 불신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4그룹이 데이터를 대하는 방식이나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환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안내문을 나눠줄 게 아니라 각 성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소통해야 환자들의 불안감을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형평성 문제인데요. 언어가 정말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진료할 때 통역사를 다 붙여줬거든요. 그런데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자들은 자기가 데이터 공유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동의 절차가 알게 모르게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환자들의 이 엄청난 관대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더 나은 데이터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진은 환자들이 보여준 이 귀한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3가지 아주 구체적인 스텝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험사나 고용주가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룰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그냥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명확한 보안 조치를 설명할 것. 셋째, 해외로 데이터가 나갈 때 적용되는 국제적 안전장치를 투명하게 만들 것. 환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내어주는 백지 상태의 동의서가 아니라 이런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질병 정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 시스템은 과연 환자들의 이 위대한 관대함에 걸맞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그들의 경계와 권리를 제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학적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